삼성의 미래가 단 하나의 거대한 배팅에 걸려 있다면 어떨까요? 2026년은 바로 그 배팅의 윤곽이 드러나는 삼성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도박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이 기술의 제왕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지금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 이 파도는 삼성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위협이기도 합니다. 과연 삼성은 이 도전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을까요? 자, 삼성의 AI 왕자를 향한 싸움은 크게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선, 바로 모든 AI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전쟁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먼저 HBM,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됐죠? HBM은요, AI의 두뇌인 GPU가 재성능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가 있어도 정보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그냥 깡통이잖아요. 바로 이 HBM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AI 시대의 패권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모리 시장의 왕자. 오랫동안 당연히 삼성 거였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HBM이라는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SK 하이닉스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나서 왕한테 정면으로 칼을 겨누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삼성의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HBM 시장의 패권을 잡겠다는 목표는 똑같은데 두 회사가 가는 길이 이건 완전히 정반대예요. 한쪽은 모든 걸 혼자서 다 하겠다며 굳건한 성을 쌓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세계 최고들과 선을 잡고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극과 극의 전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먼저 HBM의 기초가 되는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공장, 즉 파운드리 선택부터 다릅니다. 삼성은 우리 공장 삼성 파운드리에서 직접 만들겠다 이러는 반면 하이닉스는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기는 길을 택했죠. D램 공정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차세대 기술에 하이닉스는 안정성이 입증된 기존 기술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칩을 이렇게 착착 쌓아서 붙이는 방식도 달라요. 삼성은 얇은 필름 같은 걸 쓰는 TC-NCF 방식, 하이닉스는 액체로 틈을 싹 메워버리는 MRUF 방식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는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목공풀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삼성은 모든 걸 내부에서 해결하면서 기술적 우위로 시장을 한 번에 뒤집겠다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미 검증된 최고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안정성과 기존의 리더십을 지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물론 삼성의 전략, 이게 성공만 하면 정말 대박이죠.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그 모든 위험을 혼자 다 떠안아야 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자, 근데요, 이 메모리 전쟁, 이게 삼성의 거대한 계획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절반을 본 거예요.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바로 미래 AI 기기에 두뇌를 직접 만들고 그 두뇌에 최적화된 메모리까지 공급하겠다는 거죠. 삼성의 자체 칩, 엑시노스.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성능 문제로 좀 고생을 많이 했죠. 특히 그래픽 처리 능력 같은 핵심 기술은 다른 회사 기술에 의존해왔고요. 바로 이 아픈 손가락이 삼성이 이 엄청난 변화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GPU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게임 그래픽 좋게 만드는 부품, 이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병렬 연산 능력이 주목받으면서 AI의 핵심 엔진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 두뇌 전쟁에서 이기려고 삼성이 정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GPU 엔지니어 한 명 데려오려고 연봉을 최대 10억 원까지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미션이 삼성한테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삼성의 두뇌 독립 선언 로드맵입니다.
이걸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이 보이죠. 마치 무술 제자가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2022년에 AMD랑 손을 잡고 기술을 막 흡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6년 이제 배운 걸 바탕으로 자기 스타일을 살짝 섞은 그런 과도기적인 GPU를 내놓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2027년 스승을 뛰어넘어서 자신만의 완벽한 기술로 독립을 선언하겠다. 바로 이런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벌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히 더 좋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겠다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랑 퀄컴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이 진짜로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와,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삼성의 최종 목표. 이름하여 삼성 AI 유니버스.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부터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로봇까지 이 모든 기기들이 삼성의 자체 AI 두뇌와 메모리로 하나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세상. 바로 그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거죠. 만약에 이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이긴다? 그러면 삼성은 더 이상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게 됩니다. 퀄컴이나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설계 하나만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세계적인 팹리스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회사의 DNA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다시 2026년으로 데려옵니다. 바로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대한 도약을 위한 현실적인 발판이 딱 마련되는 해죠. 2026년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해입니다. 독자 GPU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도기 모델이 나오고 HBM4 시장의 승패를 가를 기술 경쟁은 그야말로 정점에 달할 겁니다. 2027년의 그 엄청난 도약을 위한 마지막 담금질의 시간인 셈이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AI 시대 삼성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거대한 베팅. 첫째, 모든 걸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초강수로 메모리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둘째, 완벽한 두뇌 독립을 이뤄서 자신들만의 AI 제국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이 두 개의 거대한 전선에서 동시에 벌이는 삼성의 이 엄청난 도박. 과연 이 베팅은 성공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AI 시대를 지배하는 절대 강자의 자리를 삼성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이제 곧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겁니다.